단순하고 이게 단독 범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네네. 혼자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그런 정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당원에 가입했다랄지, 그렇죠. 계속 움직인다랄지, 그렇죠. 살인 도구, 변명문 작성. 그렇죠. 그 혼자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정황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단독 범죄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범행을 이제 최초 결심한 시기도 지금 불명확하긴 한데 지금 네네. 대략 그 민주당에 지금 가입한 시기가 2월, 3월 이 정도로 지금 1년 전이죠. 작년 2월, 3월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하게 된 시기는 발표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지금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기록 발표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그 원래는 자기가 과도로 이제 범행을 하기 위해서 과도를 가지고 좀 과도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뭐 책장을 찍어봤는데 네.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강도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예. 결국 4월 달에 칼을 주문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과도를 가지고 그 범행을 준비해 본 거는 4월 달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분이 김진성이 2022년 11월 달에 이혼한 걸로 나와요. 아하. 2022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2023년 2월에 지금 민주당 가입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칼이 지금 4월인데 그 전에 한 4개월 전쯤에 예. 5개월 전쯤에 이미 이혼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검찰은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고 또 본인이 심근경색 등으로 이제 그 건강이 악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범행을 결심한 걸로 이렇게 보는데 저는 거꾸로 2020 그때 이제 왜냐하면 김진성이 이혼을 2022년 11월 달에 이혼하고도 가족들하고 자주 교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 2022년 11월 달에 이혼은 이거 위장 이혼 아닌가 네네. 의심을 하고도 그러면 사실 범행을 결심하게 된 거는 이 이혼 이전서부터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난 뒤에 범행을 결심한 게 아니고 범행을 결심하고 난 뒤에 형식적으로 이혼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오랜 시기 동안에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요, 제 생각에도 이혼한다고 홧김에 내가 저 당 대표를 내가 암살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혼했다고 뭐 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네. 이미 더 그 전부터 이런 범행과 관련된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혼까지도 혹시 위장 위헌한 것 아닌지. 그렇죠. 그리고 칼 같은 것을 지금 보면은 범행의 사용은 아까 잠깐 화면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네네. 그 당초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칼을 네. 손잡이를 빼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테이프로 감고 반대쪽에 그 날이 없던 곳을 갈아가지고 제 양면 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저걸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그라인더를 두고 칼을 갈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손님들을 받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칼을 갈았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나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칼을 하면 손잡이를 뺄 생각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정말 칼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고 저거는 손잡이를 저렇게 뺀 것은 조금 더 깊숙이 집어넣기 위해서 칼을. 그래서 저는 일부러 뺀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명 받는데 아래다가 이렇게 딱 숨기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칼 전문가에 따르면은 이제 저렇게 빼서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그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악력을 줘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서 손에 힘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칼을 뭐 이렇게 가는 홈 부위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칼, 이 검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다. 근데 저걸 김진성이 혼자서 다 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저걸 그라인드로 막 칼 갈고 하는 거를 갈다가 손님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것은 뭔가 그 조력자가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닌가. 칼을 이제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고 누군가 그 칼을 다 준비해서 김성한테 준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게 되죠. 뭐 이분 김진성이 지금 전직이 지금 영등포 구청 공무원인데 전직. 네, 영등포 구청 공무원 있다가 공인중개사로 이제 전업을 한 네.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그 칼에 대해서 그렇게 네네. 그 세세한 부분까지 저렇게 그 파악하고 칼을 그렇게 또 정교하게 다듬고 그 저걸 혼자서 다 했을까? 네. 사실 의문이 들죠. 예. 아니 혹시 뭐 군대는 어디 갔다 왔는지 뭐 이런 거는 밝혀진 게 없나요? 네, 지금 군대 이력은 아직 뭐 밝혀진 건 없는 것 느낌에는 같아요. 약간 막 특전사 같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특전사도 보통 특전사가 아닌데요. 네. 제 친구들도 특전사 갔다 온 애들 있거든요. 뭐 헬기 레페를 하고 뭐. 네, 네. 근데 영상 계속 보셨지만은 저건 뭐 암살 이 능력이 66세 7세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 뭐 심근경색 등 건강이 악화됐다라고 지금 검찰 수사 네네. 발표를 했는데 조금 그 찌르는 이 예. 몸동작에서 보지만 저게 글쎄 뭐 심근경색으로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다 위장인 것 같아요. 다 위장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식사 얘기도 하셨는데 그 봉화에서 횡단보도에서 휘두르는 연습하는 장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고파서 어떻게 이거를 예. 그리고 결국 범행 당일날 아침에는 해장국집에 가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침착하게 예. 딱 밥 먹고 새벽에 그 아침을 거르지 않고 먹는 사람이 점심 저녁을 걸렸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죠. 굉장히 침착한 킬러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킬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하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말 어떤 기관에 훈련된 요원인 건지 그냥 정말 살인 청부업자인 건지. 야, 근데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뭐 심근경색이 있다, 뭐 부동산을 하고 있다. 이거 완전히 위장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 정도면 정말 전문 킬러인데, 야, 이런 기존에 혹시 우리 그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거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폭들 사이에서는 뭐 저런 이제 훈련들을 좀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예. 뭐 군대에서 또 뭐 군사 훈련 목적에서 저런 훈련을 할 것 같긴 한데 민간에서 저렇게 전문적으로 뭐 그 킬러들 위한 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 네네. 다만 이제 의심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제 뭐 전문적인 뭐 기관보다는 일단 그 종교단체. 네, 종교단체. 그리고 조금 더 과거 이제 우리 안두희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이승만 뒤에 뭐 CIA가 있었다라고 CIC 방첩대. 방첩대. 네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일부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항상 이런 뒤에는 항상 뭐 CIA 얘기도 또 네네. 나오고 그래서 그건 뭐 진짜 전혀 뭐 근거는 없지만은 네. 워낙 미국 CIA가 제3세계권에서 그런 요인 암살을 많이 요인 해왔으니까요. 암살을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다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조폭들도 칼을 저렇게 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폭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세계에서 싸움을 하지 절대 이런 민간인 세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가 다르군요, 세계가. 네. 자기들 세계. 그렇죠. 자기들 세계에서만 칼부림을 하지. 나와바리를 지키기 위한 서로 네. 먹기 위한 싸움이지. 네. 이건 요인 암살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것도 차이가 있구나. 네. 그리고 종교 단체를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는 예전에 왜 사이비 종교문제연구소 했던 탕명환. 예. 탕명환 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을 이제 결국은 이렇게 암살 테러를 했던 게 이제 결국은 탕명환하고 이제 원한이 있었던 예. 사이비 종교 단체에 네. 있는 그 사람으로 이제 밝혀졌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검찰이 이제 배우를 이제 종교 이제 교주로 이제 의심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결국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거기서도 이 매우 지금과 비슷한 그런 결국은 킬러가 거기는 김수성보다는 좀 젊었죠. 예. 그런데 거기도 칼로 범행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훈련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종교 단체에서 만약에 여기에 개입했다고 한다면은 네. 그런 칼을 준비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적 또는 물질적인 지원들 그러면서
범행의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이제 이 그루밍 이런 네, 거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그보다 이제 종교 단체의 개입 가능성도 좀 유력해 보이고 그 부분도 네, 사실은 네.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지 않나 싶어요. 뭐 종교 단체 지금 뭐 안두의 경험에 보면은 뭐 이제 미국 뭐 이런까지 다 볼 수가 있는 네, 거네요. 네, 일단 네.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아 이건 원래 저희들이 할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 그럼요.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참 진짜 그래서 사실은 저희 방송을 하긴 했는데 유탐사에서 네. 그 공교롭게 이제 그 범행 현장에서 이제 굉장히 아주 가까운 네. 그리고 김진성이 범행 전날 묵었던 그 숙소에서 7, 8분 거리에 부산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 뭐 세계로 교회라고 있는데 뭐 그 교회가 사실상 그 부산을 대표하는 이 극우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신도들 대다수가 이 태극기 네네. 그러니까 대다수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어쨌든 워낙 거기 이제 목사가 이제 설교가 이제 극우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또 대체로 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목사가 가자고 해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제 그 전국급 이 극우 목사들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적의감을 드러냈던 예, 그런 곳이고 그 부산에 있는 이제 그 태극기 이 극우 집회 참석하고 뭐 이런 그런 극우 일베들이 이쪽 세계로 교회에 많이 다닌다고 하고 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워낙 그 교회가 유명하니까 아예 극우 일베들이 그쪽 근처에 집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다닐 정도로. 네.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담임 목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도 워낙 이제 단순히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급 극우 목사예요. 예. 그리고 그분의 또 공교롭게 사돈이 그러니까 자기 딸의 시아버지죠. 네네. 사돈이 이제 국정원 처장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세계로 교회는 신천지 때문에. 네네. 사실 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그 교회를 침투하기 위해서 뭐 새 확대를 위해서 시도를 한 게 있고 네네. 사실도 있고 그래서 이 태극기의 냄새와 신천지의 냄새가 물씬 풍기면서 또 담임 목사는 또 국정원 또 사돈이 또 처장이고. 예. 이래서 저희는 뭐 꼭 그 교회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정도면 당연히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수사는 했어야 되잖아요. 네네. 공범에 대해서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더군다나 범행 전날 김진성을 숙소까지 발해대전 아까 벤츠 차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벤츠 조카도 있고. 네네. 그분들이 거기 세계로 교회 신도예요. 그래요? 네. 세계로 교회 신도란 말이에요. 그럼 저도 근데는 의심이 가네요. 그럼 당연히 가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자님이 밝히신 것 중에 그 문자 메시지로 온 게 어떤 위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를 찍었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지번까지. 네.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올림픽공원 이러지. 올림픽공원에 뭐 몇 번지. 뭐 이렇게까지는 사실 문자나 뭐 우리가 알고 가는 건 아니니까. 택시 타면 그냥 올림픽공원이요 이러지요. 네. 근데 정확히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 지번까지 보냈다는 것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지인들과 조력자들이 없이는 불가능한 건데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수사해 볼 만한 건데요. 그게. 그러니까 수사해 볼 만한 게 아니고 무조건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일체 뭐 이런 거는 유탐사가 아니면은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경찰 검찰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야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종교단체 쪽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좀 한번 연결시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단독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 증거 중에 뭐 가방의 변화, 뭐 실행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제 경찰이 김진성이 사용하던 계좌 내역을 한 10년치 정도는 뭐 털었다고 해요. 예. 뭐 가족들 것까지도 털었다고 하고 범행 뭐 한 며칠 전인가요? 그 현금
입출금에서 돈을 뺀 것까지도 네네네. 뭐 조사는 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도 휴대폰과 마찬가지예요. 휴대폰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쓰는 휴대폰이 있고 네.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이 지금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일단 저희가 봤을 때 그 두 개 있는 거죠. 그리고 범행을 위해서 뭔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보통 이용하는 계좌를 이용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동할 때도 현금 썼다면서요. 네. 그런 사람이 계좌 쓸 리 없죠. 네, 안 써요. 유심도 빼놓은 사람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계좌 내역과 외부에 의심스러운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범은 없는 걸로 결론 내리는 거는 네. 이건 너무 나이브한 거죠. 네.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눈 가리고 진짜. 아웅인 거죠. 이야.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이 워낙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질 않으니까 지금 유튜버분들이 지금 수사대예요. 그렇죠. 네네. 강경 기자님도 그러시고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택시기사 맞습니다. 이런 걸 할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워낙 많은 유튜브들이 현장에 있었고 네네. 김진성을 이제 봉하마을서부터 쭉 그 추적 또 봉하마을, 평산마을, 뭐 가덕도까지 이렇게 이 동선을 따라서 많은 유튜버들이 예. 이제 현장을 찍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많은 제보를 해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뭔가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행적들에 대해서도 제보를 많이 오는데 제가 보더라도 좀 의심이 가긴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의심 가는 행적만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다고 거기를 가지고 공범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상에서 좀 같이 있는 모습이랄지 뭔가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것만 갖고는 네네.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일단 근데 뭐 김진성하고 예를 들면 대화를 나눴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거는 좀 방송을 할 수는 있겠죠. 예, 이 사람이 누구냐. 왜냐면 이제 가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범행 저지르기 직전에 이 버버리 코트를 입은 경찰 한 명이 와가지고 김진성하고 꽤 오랫동안 얘기했거든요. 한 2, 3분 정도. 네네. 근데 거기는 경찰 같아 보여요. 예. 근데 그 재밌는 거는 거기도 경찰하고 끝나고 난 뒤에 그 경찰이 이제 이미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어 이제 서로 이렇게 삥 둘러서 있었던 그 경찰 쪽으로 이제 바바리 코트 입은 형사는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김진성이 그걸 따라가요. 그걸로 따라가서 그 주변에 있어서 경찰들 있는 옆쪽에서 네네. 있더라고. 친숙했나?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범행을 할 거라면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고 경찰 가까이 안 가죠. 경찰 수사가 발표되려고 얘기한다면 그 플랜카드 뒤에 이미 칼을 숨기고 그렇죠. 있는 상태였거든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경찰이 다가와가지고 자기하고 2, 3분 동안 얘기를 하고 돌아가면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경찰이 있는 쪽으로 외로 가서 따라가더라. 기자님 저희들이 그 학생운동 시절에 네. 화염병을 던지려고 할 때도 네. 경찰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진땀이 납니까? 지금 여기 화염병 하나 숨겨두고 있어도 네. 그때는 이제 그 학교 깃발만 들고 있어도 잡혀갔거든요. 제 깃발을 배에다가 뭐 이렇게 메고 나간 적이 있는데 막 온몸에 진땀이 나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야.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본인이 영상은 아니고 자기가 직접 목격한 건데 봉하마을에서 봉하마을에 가면은 봉하 빵집 하나 있죠. 네네. 그 빵집하고 이제 맞은편에 이제 주차장에 이제 음수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네. 김진성이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한 2, 3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화를 나누다가 이거 좀 밥 먹고 조금 더 깊이 더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이동하는 걸 봤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영상을 지금 보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그분 얘기가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김진성은 단독 범행이 아니고 사실 네네. 그때 얘기를 나눴던 사람이 이제 공범일 가능성은 있죠. 네. 근데 이제 물론 공범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는 장소에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했을까 그런 이제 의문점은 있는데 어쨌든 그분 얘기에 따르면은 김진성이랑 같이 그 일련의 무리들이 밥을 먹으러 갔다는 건데 시간도 그때 이제 점심시간 때 됐고 12시부터 한 1시 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파악한 이 동선에 네네. 점심과 저녁을 어디서 누구랑 먹었는지가 안 나와요 지금. 네네. 그래서 더 이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다 유튜버 분들이 또 시민분들이 제보를 하고 그렇죠. 물청소까지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으면은 그냥 우리가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봉하마을에서 김진성을 이제
차량에 이제 동승을 시켜줬던 이제 그 동승자분들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네네. 김진성이가 이제 범행을 결심하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행사에 이제 한 6차례 정도 이제 간 걸로 나오잖아요. 그걸 네. 아주 조사를 받으시면서 그걸 꼼꼼히 잘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 메모를 저기 보시나요? 이 메모에 나온 거 이게 이제 조사 받으면서 이제 메모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수사관이 굉장히 눈치를 줬다는 거예요. 이걸 왜 적냐고. 네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어쨌든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하고 난 뒤에 네네. 이날 이 행사에도 김진성이 갔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그때 이걸 찾아가지고 네, 6월 3일, 7월 1일 저기 기류의 김대중 지사인 12월 18일 예예. 속에 김진성이 이제 나타난 그 모습들을 우리 시민들이 다 찾아냈었죠.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수사하고 시민 있는데. 수사대 진짜 네. 시민 수사대 유튜버 수사대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나온 것 중에는 이제 그 빨간아재님 그 채널에서 그 부동산을 가가지고 이제 그 끔찍한 증거들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벽에 이제 막 그 훈련한 예. 네네 바로 저 영상이죠. 딱 목의 위치에 저게 지금 그 석고보드가 아니고 저희 뭐 스튜디오 이런 거는 그냥 일반 그 이런 거 이게 아니고 지금 시멘트를 저렇게 예. 그러니까 뭔가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범행을 결심을 하고 저거는 뭔가 좀 은폐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네. 예.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지금 그 골목에 있었던 그 나무 나무. 딱 거기도 목의 위치가끔 돼 있고 거기를 이제 목도리와 그 테이프로 감아져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빨간아재님은 겨울철에 목도리를 했을 때 이걸 그 찌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것까지 연습한 거 아니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네네.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건데 저런 모든 과정들이 다 김진성 혼자만의 예.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 좀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그 한 개인이 할 수가 있겠는지 정말 살인 훈련을 하는 건데요. 네,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그 저희들이 7시부터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1시간이 벌써 진행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기자님 괜찮으십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라이브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라이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여러분 질문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 기자 강진구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얘기 다시 돌아오면요, 이것도 다 철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가지 않았다면. 빨간아재가 가서 그거를 한번 뒤집어 보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증거를 지금 완전히 인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빨간아재 그다음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다행히 빨간아재가 이제 있는 집에서 저 김진성 그 공인중개 사무실까지 차 타고 한 10분이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까운 곳이시군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나 사실은 은폐 공작이 아주 쉽게 이제 탈론할 수 있었던. 네, 우리 이제 시민 사회 진영으로 봤을 때는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경찰이 얼마나 그 부실하게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이제 놓치거나 아니면 은폐했거나 보여주는 게 김진성이 그 부동산 중개사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보면 뭐가 포장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포장지를 경찰이 수거해 가지는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그 제이컴퍼니에 있는 정정권 기자가 그걸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왔을 거예요. 근데 쓰레기 봉투를 처음에는 이제 그걸 눈여겨보지 않다가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그 취재를 하다 보니까 김진성이 그 범행 당일은 평소 메고 다니던 이 검정 백팩이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매는 이제 그 크로스백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형태의 가방을 메고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국밥집 직원의 저희 증언을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정병훈 기자가 이제 그때 쓰레기통에서 봤던 그 포장지를 자기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포장지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옆으로 매는 스포츠백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직원 그 증언하고 일치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김진성의 그 동선과 관련해서 또 김진성의 범행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증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된 그 스포츠색 포장 용지. 그냥 이런 것도 그냥 경찰이 그냥 두고 그냥 방치하고 수사를 했던 거죠. 안 찾을 결심.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김진성이 이 백팩이 아니고 범행 당일에는 뭔가 크로스백을 네. 차고 있었다라고 하는. 예, 그럼 과연 크로스백은 누가 그럼 무슨 용도로 예, 그걸 차고 있었을까? 이런 게 하나도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영화로 상상해 보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네, 배우가 백업을 해주는 거죠 뒤에서. 그렇죠. 네, 쭉 이동하면서 차량에서 가방 받고 크로스백 주고 거기 안에 새로운 핸드폰. 그다음에 그렇죠. 뭐 간단한 주고 슈칼 그다음에 현금 정도. 정도. 간단한 건데요, 그게. 그렇죠. 예. 야, 이게 선생님 기자님 이게 그러니까 일반 진짜 시국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집에 압수수색 엄청나게 하거든요. 뭐 천장도 뜯어보거든요, 진짜. 그렇죠. 뭐 볼펜 알까지 뜯어본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뭐 수첩 같은 거 보면 수첩에 막 글씨 같은 거 막 다 뒤져보고 뭐 필적 조사해보고. 제가 휴대폰 냉장고 안에다가 김치통에다가 깊숙이 팍 숨겨놨었는데. 네. 그때 압수수색 할 때 기자님이 제가 압수수색 당할 때. 네. 근데 벨이 울려가지고. 네. 제가 그걸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급한 김에 밖에서 경찰들이 붕붕붕 그러니까 그냥 냉장고 안에다가 집어넣었었는데 그런 것도 찾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이불 속까지 다 뒤져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거의 뭐 수십 명의 경찰관이 다녀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냥 일반 뭐 그런 사건도 아니고 말입니다. 한 나라의 정말 유력한 정치인을 암살하다가 지금 실패한 사실상 암살범인데요. 이렇게까지 그냥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이게 지금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제 이 정도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싫어했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뭔가 모종의 국가 권력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게 이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너무 자연스럽죠. 네. 범행 직후에 이제 범행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서 물청소를 했다는 거. 그리고 네. 경찰들이 뭐 주요한 참고인들을 뭐 30분 만에 조사를 끝내고. 네. 검찰은 뭐 수사 시작하자마자 이건 어차피 다 끝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위에서는 누군가 수사 지침을 줬다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웃긴 것 같습니다. 30분 수사면 그건 뭐 30분 면담도 아니고 말이죠. 예전에 한동훈 휴대폰 잊어먹었다고 강력반 형사들이 동원돼가지고 체육관이었죠 어디? 네. 장충 체육관이었던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가 이재명이 아니고 만약에 한동훈이 저런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한다면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뭐 상상만 해봐. 그렇죠. 엄청나고. 아니 저는 없는 공범도 만들어냈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그러니까요. 네. 없는 공범들도. 지금 이미 말씀하신 교회는 다 압수수색 끝났고요. 그렇죠. 네. 그럼요. 뭐 택시 기사, 뭐 블랙박스, 지워졌어도 다 찾아가지고 그랬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동산에서 나온 이 살인 연습 현장. 이건 지금 언론에 오늘까지도 막 대서특필돼서 나오고. 네, 그렇죠. 일체 뭐 유튜브 외에는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기성 언론에 한 줄 보도가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예. 마찬가지로 뭐 택시 운전사가 뭔가 김진성이 자기한테 주소가 찍힌 문자 보죠.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그렇습니다. 한 줄 보도가 안 되고 지번이 적혀 있는데요. 네, 한 줄 보도가 안 되고 있어. 사실상 이 검찰 경찰뿐만 아니고 언론도 함께 사실 묵시적인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범행 은폐. 예.